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수혈과 특정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개념을 살펴보면 이 5개의 수혈 이런 뜻인데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 인체를 4발로 서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표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상, 그리고 본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하, 이렇게 크게 2개의 부위로 나눈다. 표는 식물에서 가지와 잎에 해당하고 본은 식물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오수혈과 특정혈, 이 특수하게 사용되는 혈들인데요. 이 혈들은 대부분 체간에 존재하는 혈들보다 이 본에, 뿌리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하에 위치한 혈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특정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아주 특수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특정혈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혈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 오수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5개의 수혈인데 그 5개의 수혈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정, 형, 수, 경, 합 이렇게 됩니다. 정혈, 형혈, 수혈, 경혈, 합혈, 이 5개를 정형, 수경, 합을 바꿔 말하면 오수혈, 5개의 수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본 부위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하에서 이 오수혈이 모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혈은 우물에 해당하는 이 정혈은 어디 있냐면 손가락, 발가락 끝에, 그러니까 손톱, 발톱 바로 뒤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수혈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합혈, 이 합혈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것은 주관절 또는 슬관절 근처에 있습니다. 팔꿈치나 무릎 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 수, 경, 이 혈들은 순차대로 정혈과 합혈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본 부위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하에서 정혈이 손가락, 발가락 끝에, 그러니까 손톱, 발톱 바로 뒤에 있고요. 합혈이 무릎 또는 팔꿈치 관절 근처에 있고요. 나머지가 형, 수, 경혈이 정혈로부터 합혈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 오수혈이 특징적으로 갖는 성격 중에 뭐가 있냐면 오행에 배속된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목화토금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목화토금수 이 5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서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귀결을 시켜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이론이죠. 이 오수혈이 아주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에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이 오행에 배속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침법들이 여기서 파생되기도 하고요. 임상적으로 아주 유용한 혈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12경맥을 나누면 손으로 가는 경맥, 수경 또는 다리로 가는 경맥, 족경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장에 속하는 경맥, 음경, 아니면 부에 속하는 경맥, 양경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면 경맥이 토탈 몇 개라고요? 12개. 그러면 음경과 양경으로 나누었을 때 음경이 몇 개 있겠어요? 6개 있죠. 양경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음경과 양경에서 오수혈에다가 오행을 매칭을 시키는데 이 매칭 방식이 다릅니다. 음경과 양경이 다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음경에서는 장이죠. 음경은 장에 속하죠. 여러분 장과 부에서 누가 중심이 됩니까? 장이 중심이 되고 부는 따라갑니다. 기능적으로 말했을 때 얘기합니다. 장이 중심이 되고요. 부는 장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정형수경합 오수혈에다가 배속을 시키는데 음경에서는 그대로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혈이 목이 되죠. 형혈이 화가 되고요. 수혈이 토가 되고요. 경혈이 금이 되고 합혈이 수가 되고 일시부터로 목화토금수가 정형수경합에 그대로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양경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정형수경합 오수혈에 목화토금수를 배치를 시키는데 음경처럼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금입니다. 여러분, 오행에서 목이 해당하는 방위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죠. 계절에서는 봄이잖아요.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서쪽에, 가을에 해당하는 게 누구죠? 그렇죠. 금이죠. 그래서 목하고 금은 뭡니까? 서로 상반되죠. 음경이 목에서부터 시작되면 양경은 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양경맥에서 오수혈의 오행을 배속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금수목화토입니다. 음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화토금수. 양경은 뭐라고요? 금수목화토. 이런 식으로 음경과 양경에서 오수혈의 오행을 배속시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목화토금수 오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상생관계. 내가 널 도와줄게. 상생관계.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가만히 있어. 확 찌그러져. 죽여요. 상극관계. 서로 살려주는 상생관계와 서로 죽이는 상극관계가 어떻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오행 사이에. 그 상생과 상극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생관계는 목화토금수가 순서대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화토금수가 뭐예요? 상생의 순서입니다. 목이 많아지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많아진 목이 화를 살려줘요. 그 다음에 화가 많아지면 토를 살려주게 되고 이 순서로 누가 누구를 살려주냐 이 상생의 관계의 순서가 목화토금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수는 누굴 살려줘요? 그렇죠. 다시 목을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다? 상극 관계가 있어요. 서로 죽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누굴 죽이느냐? 수, 화, 금, 목, 토 이런 순서로 상극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수가 많아지면 화를 죽여요. 화가 많아지면 금이 괴로워집니다. 금이 많아지면 목이 줄어들고요. 목이 왕성해지면은 토가 죽어요. 토는 또 누굴 죽입니까? 수를 죽여요. 요 순서로 상극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목에 해당하는 거를 뭐 많이 섭취했어요. 예를 들면 자두가 하도 맛있길래 제가 자두를 박스로 시켜가지고 한 달 내도록 막 매일 막 자두 10개씩 먹었어요. 시큼한 과일의 대표적인 게 자두잖아요. 목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갑자기 막 했어요. 뭘 했어요? 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목에 해당하는 과일을 막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에서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다 기능 발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주인이 목을 막 먹는 바람에 자두를 많이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목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과잉 섭취, 목을 과잉 섭취한 것이 내 몸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화를 살려주겠죠. 그걸로 끝? 아니죠. 뭐 하겠습니까? 목이 누구를 죽입니까? 토를 죽이는 거예요. 목이 토를 죽입니다. 여러분, 봄마다 이렇게 춘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봄이 되면 왜 밥맛이 없어져요?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좀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왜 자꾸 찾아? 봄이 되면 토를 죽여요. 계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봄이 됐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계절은 봄이 왔는데 내 몸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인체도 자연의 일부인데. 인체에서도 어떻게 돼요? 목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갑자기 막 액티베이션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토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봄만 되면은 입맛이 떨어지고 뭐 별미 없어?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 왜 요새 막 밥맛이 없지? 봄만 되면 그래요.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뭡니까? 상급관계. 이 상생과 상급관계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오수혈 치료를 해줄 때 이 관계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오수혈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형수경합 5개의 혈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얘를 쓰는 게 좋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쟤를 쓰는 게 좋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내경이라고 하는 그 한의학 원서, 아주 오래된 원전이죠. 이 원전에 보면 이 정형수경합 각각의 혈들이 여러여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얘를 쓰면 딱이다 하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정혈을 보면요. 정혈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갑자기 막 어디가 답답해요. 막 밥 먹다 체했어요. 갑자기 머리 아파요. 막 이상해요. 그러면 뭐 했습니까? 특히 시골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막 실을 꺼내가지고 갖고 내 손가락을 꽁꽁 묶어요. 그러더니 뭐 해요? 자, 사탕 줄게, 사탕 먹어라 해놓고 내 주위를 환기시킨 다음에 뭐 합니까? 갑자기 바늘로 내 손가락을 찌르는 거예요. 그죠? 뭐 해요? 피를 빼죠? 할머니가 경락을 배웠어요? 어떻게 알지?